해보지 않아서 확신이 없는 전기차 과연 지금 사는 게 맞는가? 주식시장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화두는 바로 이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LG전자 같은 경우 애플카의 제안을 받아 주식이 확 올라가기도 했고요. GM이 LG화학과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바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객분들께서도 지금 전기차를 사는 게 맞나요? 전기차를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좀 걸리고 저런 부분은 또 괜찮은 것 같고 인기도 있고 관심도 많고 아직까지는 사용해보지 않아서 확신이 없는 전기차 과연 지금 사는 게 맞는가? 지금 사도 괜찮은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하고 많은 고객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사용을 했었던 나라들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기사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테슬라 모델 S의 구력 3년 후 잔존가치가 33.6%다. 보통 인기차종은 5, 6%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10% 내외 그러면 3년이라면 한 30% 적게는 15%에서 18% 이 정도가 정상적인데 테슬라의 모델 S가 95만 위안 이 차량의 평가 금액이 33.6%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1억 5천만 원 중에서 채 5천만 원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차라는 게 충전 속도나 배터리의 용량이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을 해서 불과 2, 3년이 지난 차량들이 세대를 바꾼 차량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떨어지는 듯 합니다.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천조국이라고 하죠. 한번 예산을 썼다 하면 천조씩 쓰는 미국에서도 내연기관의 차량보다 전기차가 한 18.4% 거의 20% 가까운 차량이 감가율이 더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감가율 순위표를 좀 보시면 3년만 타고 새 차를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는 당분간 EV 미루시는 게 좋다는 데이터로 보여집니다. 평균적으로 50% 이상은 감가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18.4%라는 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적금을 드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적금을 들어 이자 주는 게 1년에 잘 줘야 1%, 2% 주는 거고 2%도 정말 세다고 하고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18.4%의 수익 내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은 좀 무리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든 거는 또 예외가 있죠. 작년에 전 세계에 44만 2,500대가 팔렸습니다. 이 차종만 놓고 보면 중고차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감가율이 10%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인기차를 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기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세 수는 2,430만 대 그 중에 친환경차 순수한 EV 전기차나 P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차를 이야기합니다. 그 차가 8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미미한 숫자입니다만은 최근에 아이오닉이나 EV6 같은 것들을 보면 조만간 1년에 한 190만 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10%까지 점유율이 2, 3년 내에 올라올 것 같고 3, 4년 지나면 20, 30%가 전기차로 바뀐다면 전체적인 수준은 당연하게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바뀐다고 봐야 맞을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점유율이 0.7% 현재 상황으로는 친환경차의 점유율이 3.5% 정도 올 연말 지나면 5% 이상이 지날 거고 내년 정도 되면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7, 8% 정도가 돼서 10대 중에 한 대는 친환경차가 될 거라는 거고 시장의 규모는 그렇다 하더라도 데이터에 보이는 3.5% 보이시죠? 실제 1, 2% 정도만 전기 차량이니까 전기차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하겠습니다. 지금 내연기관 중에서는 디젤차는 사실 빠르게 휘발유 내연기관차나 LPG 차량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친환경차 대다수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자리를 잡을 것 같고 전기차는 뭐 한 3%나 4%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앞으로 적어도 3, 4년 많게는 5년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럽은 전기차의 비율이 한 10%, 15%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클린테크니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대비 2020년에 PEV 포함한 전기차는 4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의 지역은 전기차를 포함해서 느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유로6와 곧 2025년에 유로7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있어서 전기차의 점유율이 확실하게 일반 디젤차 그리고 가솔린차 대비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중국도 엄청나게 숫자가 올라가는데 중국은 최대 속력이 시속 70에서 80km의 소형 전기차인 NEV가 많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자동차 시장 규모도 유럽 시장에 맞먹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도 급속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 당연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중국도 정책 당국에서 전기차를 강력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요.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이브리드가 강세라서 수소 전기차에 대한 니즈와 점유율은 낮은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연도별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2019년도와 20년도에 BEV보다 PHEV가 더 많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PHEV에 대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차 동향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카이엔 같은 경우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실제 모델들은 일부 모델은 단종들이 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나오는 모델도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친환경차 사야 되나 했었을 때 먼저 선택하는 대안들은 대다수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데이터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자동차를 소비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기술적으로도 어떠한 식으로 갈 것인가가 앞으로 차량의 전체적인 방향을 가름한다고 보여지는데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미국은 전기차의 성장률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테슬라나 루시드 에어, 니콜라 이런 유명한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슈는 선점을 해서 전기자동차가 1등으로 항상 이야기가 들고 새로운 바이든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전기차가 엄청 성장을 한 것 같아도 신차 전체 판매량의 1위에서 3위가 모두 픽업 트럭이고요. 5위 SUV고 6위가 세단입니다. 전기차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미미하고 영향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도 아닙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전기차는 구색 상품 차량으로 현재까지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도 전체적인 산업 개편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픽업 트럭이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SUV, 승용차를 구매를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미국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대중적이지는 못하다. 물론 이 수치가 앞으로 10%, 15% 이렇게 갈 때는 산업이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전기차를 확 받아들이고 전기차의 시장에서 어떠한 벽들이 있을까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여러 대 쓰면 거북 충전인데 초급속이라고 우기는 국토부다. 전기차는 무조건 친환경? 문제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기준이 잡혀있지 않고 처리 방법이 모호하다 이런 기사입니다. 중국에서는 훨씬 더 앞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전기차엔 배기구가 없는데 실직 위기 몰린 부품업체 노동자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반적인 내연기관이 3만에서 3만 5천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고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는 실제적으로 이 부품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엔진을 배터리로 쓰기 때문에 부품들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일감이 줄고 공장 노동자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르기 때문에 노동자분들을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같이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 회사, 그 중에서도 자동차 제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 부분도 역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LG나 SK에서 그리고 삼성에서 공급에 대한 메이저 업체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친환경차로 바뀌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과연 또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 동영상을 보면 디젤 자동차는 손절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은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사는 게 맞나? 인프라는 되어 있나? 잘 운용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2, 3년 타다가 중고차로 판매를 했었을 때 과연 잘 팔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빠른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좀 얼리 어답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좀 그래도 파봐야 되겠다, 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감가가 있다는 거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시고 모델 선정을 좀 잘 좀 하시는 게 맞겠다. 모델 X나 S는 워낙 많은 감가가 이루어지지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감가율이 중고차로도 굉장히 매매가 잘 되니까 처음 접근하신 분들은 좀 쉬운 차 접근하시고, 얼리 어답터적인 성격을 갖지 않으신 분이라면 일단 친환경 자동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꽤 괜찮습니다. 굉장히 인기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있는 차량들이니까 처음에는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이번에 바꿀 세컨드카는 EV 차량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전기차가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이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중고차로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할 때 감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를 살펴보고 유튜브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까지 많은 기사들을 봐왔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콘텐츠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카TV의 정준환이었습니다.